저희가 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주간지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면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아주 강하게 비판한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인터뷰에 대해서 친박 진영에서 아주 발끈하고 있습니다. 얼핏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안에서는 지금 부글부글 이렇게 끓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조수진 차장, 네. 지금 기류가 네. 강대강으로 지금 맞붙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요. 네. 정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행보가 참 거침이 없습니다. 예. 네, 청와대를 향해서는 정말 연일 돌직구를 날리는데요. 아마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청은 한 몸이다. 그러니까 당과 청와대가 분리할 수 없는 만큼 당일 잘 되려면 청와대가 잘해야 되는데 청와대가 뒷받침이 안 된다라는 어떤 불만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할 말을 하는 대표가 되겠다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 쓴소리를 국민들을 대신해서 대신하겠다. 예. 이런 마음가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 내용이 바로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네. 인터뷰 내용이죠. 네. 박근혜 대통령 7시간,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뭐 했는지 여기를 놓고 계속 지금 그 논란이 분분한데요. 여기에 대한 유언비어 김기춘 실장의 책임이다. 예. 군 단위로 움직인 걸 밝혔어야 한다. 예. 바로 김기춘 실장이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7시간 그거 왜 자꾸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은 보좌관과 함께 국회에 있었다. 예.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나머지 구체적인 동선은 기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여기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문제를 삼은 겁니다. 예. 또 하나, 비서실장이 10번이라도 국회에 나와야 했다. 국회에서 다 답변했는데 또 불러내냐고 하니 국민이 분노하는 거다. 답답한 사람들이다. 예.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서 답답한 사람이다고까지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면요. 야당 의원들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서 도대체 세월호 참사 당일날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서 김기춘 실장 답해라.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 김 실장은 바로 이 점 때문에 국회에 출석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는 왜 이거를 귀찮아하느냐. 나와서 국민이 의혹을 갖는 부분을 모두 해소해야 된다. 그게 바로 대통령 비서실장의 할 일 아니냐. 예.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김무성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말에 좀 톤이 세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청와대를 향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당 대표가 청와대를 향해서 저렇게까지 세게 얘기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데 친박 내부에서 지금 아주 부글부글 끓고 있죠. 그렇죠. 예. 바로 이제 분단위로 움직이는 걸 밝혔어야 했다. 바로 예. 이런 부분입니다. 네. 자, 여기 친박 핵심위원회 얘기 저희가 한번 취재를 한 내용을 소개를 했는데요. 네. 김무성 의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분단위로 밝혀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대통령의 일정을 분단위로 밝히는 게 가능한 이야기냐. 무슨 의도로 청와대를 겨냥한 발언을 자꾸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게 친박 핵심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또 대표가 되기 전에는 청와대 뜻을 존중할 것처럼 말하더니 이제는 대권 장사를 시작한 거냐. 대권 장사라는 표현이 좀 와닿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의 이런 행보를 차기 대권을 향한 어떤 박근혜 대통령과 각세우기 예. 이런 의도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바로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2년 차입니다. 2007년 열린우리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 간에 이런 팽팽한 신경전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대선을 목전에 둔 정권 교체기에 임박해서 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고요. 지금은 불과 2년 차. 그러니까 집권 초임기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친박 핵심들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 화면에 지금 나오는 내용도 바로 김기춘 실장을 겨냥한 바로 그런 얘기인데 네. 지난번에 왜 아이스버킷으로 자기가 한 뒤에 지목한 게 바로 김기춘 실장이었는데 너무 경직돼 있다. 네. 그러니 물 좀 맞고 유연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한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예. 김 실장과 소통하다 보니 경직됐다고 느껴졌다. 그러니까 말을 하다 보면 이 사람 사고가 정말 경직됐구나. 예. 이 점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기춘 실장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나는 그렇게 고루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저도 좀 답답한 게요. 대통령이 7시간 동안에 청와대 내에 있었다. 보좌관도 함께 있었다. 그런데 구체적인 동선은 기밀이다. 그게 왜 논란이 돼야 되느냐. 이런 태도가 참 답답해요. 예. 바로 이제 김무성 대표도 이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예. 저희가 볼 때는 이 친박 의원들의 반응도 좀 전에 봤잖아요. 예. 대권 장사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김무성 대표한테 강한 반발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 예.
좀 봐야 될 게 이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가 한 이야기는 왜 7시간 행정 못 밝히느냐. 분단위로 밝혔으면 끝날 일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가부 의견을 밝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7시간에 대해서는 왜 못 밝히는지 말하지 않고 당신 대권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다른 논리를 들이대면서 비판을 한단 말이죠. 항상 정치권이 뭔가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해가지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소통이 안 되고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아까 방금 화면에도 나갔는데 친박 의원들이 어떻게 대통령의 일정을 분단위로 밝힐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말 그대로 들어보면 대통령의 일정을 분단위로 밝히기는 어렵죠. 그런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취지는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비서관 그리고 보좌관들하고 함께 있었다라고만 얘기하고 나머지 내용은 모두 비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얘기냐. 적어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의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가 바로 김무성 대표의 얘기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거를 꼭 분단위로 7시간을 모두 분단위로 나눠서 500개 정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밝혀라. 이런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청와대는 생각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세월호 특별법과도 가장 크게 대립하는 부분이 이 7시간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이 없도록 진상조사 대상에서 포함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모두 함께 새롭게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서로 의견이 수렴되고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친박 쪽이나 청와대에서 무슨 의도로 그런 걸 궁금해하느냐, 왜 밝혀야 되느냐라고 반발하는 기류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면 저희가 볼 때는 야권이나 일부 좌파 단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책임 지우려고 흠집을 내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나 본데 그럼 명확히 하면 됩니다. 당신들이 궁금해하는 게 과연 엉뚱한 다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단위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만 밝혀주면 더 이상 흠집내기 안 할 거냐. 그게 분명하다면 분단위로 못 밝힐 이유는 또 뭐가 있습니까? 밝히면 되거든요. 그런데 청와대나 친박 일부에서는 이런 걸 밝혔다가 또 다른 꼬투리를 잡고 뭔가 의혹 제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걸 두려워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분단위로 밝히면 모든 걸 더 이상 논란 삼지 않겠다. 이런 합의가 나온다면 분단위로 밝히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패널들 얘기가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어떤 해명, 국민이 원하는 수준에서의 어떤 궁금증 해소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한데 청와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한다.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했네요. 본인의 대권에 대한 얘기, 질문이 나왔더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요즘에 각종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고 있는데요. 1위 달리고 있죠. 네. 영화 명량 신드롬은 리더십의 결여 때문이다. 내 인생 목표는 대통령이 아니었다.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 해야겠다는 생각은 원래 없었다. 아, 잠깐만요. 원래 없었다네요. 국회의장하고 멋지게 은퇴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대가 나를 부르고 있다는 얘기인데 친박 핵심들은 부글부글 또 끓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결여됐다. 그러면 이 말은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가 나를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게 하고 있다. 이런 말로 해석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듣기에 따라서는 불경스러운 말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원래 없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있었다라는 말로 있다라는 말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이 살 생각이 없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있다는 말로 또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유력한 대권 주제의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미묘하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자, 여권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고요.